반갑습니다. 혼자서 득득하는 원천징수 4대 보험 업무 가이드 저자 윤지영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은요, 세무부 위드 플러스 이사로 일하면서 경력사항과 전부 분야는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원 퇴직소득 금액인데 여러분이 임원 관련해서는요, 보수금액이라든가 송금불산입하는 걸로 해서 세법상으로 여러 가지 제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퇴직소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임원한테 퇴직금을 줄 때요, 자, 회사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 하나 하고, 소득세법, 임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실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서는요, 자, 임원한테 퇴직금을 주게 되면 뭘 판단해야 되냐면, 이게 회사의 비용, 송금으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그죠? 송금으로 인정되느냐,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느냐를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자, 송금으로 인정되게 되면 퇴직소득으로 되는 거고요. 그치?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송금 불산입되면서 소득처분은 인정, 상여로 소득처분 될 거니까 근로소득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회사가 송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송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정당하게 퇴직소득을 받았기 때문에 자, 임원 입장에서는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그죠?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왔어요. 근데 이 퇴직금이 너무 과도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개인에서 여러분 세금은요, 종합소득세 한번 내시고요. 그리고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가장 이렇게 저렴하게 가성비가 가장 좋은 세금, 그죠? 세금을 적게 내는 그죠? 소득은 어떠냐? 퇴직소득으로 받았을 때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도 퇴직소득으로 많이 받아가고 싶어 하지 근로소득으로 받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에서 합리적인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자, 퇴직소득의 한도를 계산해 줄게 라고 이제 규정을 만들어 놓고요. 이 규정의 한도 내라면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거고, 만약에 한도를 초과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서 근로소득으로 세금 내주기 바래라는 규정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한 번, 그리고 임원 입장에서 임원의 개인소득세 입장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이 다 판단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회사에서 입장에서는 뭘까요? 그러면 임원한테 퇴직금 줬을 때 송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나는 자 이제 그 퇴직소득을 주는 거잖아요. 그 퇴직소득 중에서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되는 금액과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해야 되는 금액, 그리고 자 기속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자, 임원 퇴직소득에서 송금으로 인정되는 거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했을 때요. 자, 정관의 규정이 있어요. 정관의 임원 퇴직소득 그죠?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대로 정관의 규정대로 지급한 금액은 회사에서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정관에 모든 걸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관에서 위임을 하게 됩니다. 위임을 해서 그 위임된 곳에서 직업명세서 임원 퇴직소득 직업명세서를 그죠? 작성하면 그 금액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정관에서 위임된 그죠? 퇴직 지급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도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데요. 이때 위임되는 기간이 이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주총까지. 이런 주총에 위임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주총에 위임해서 주총에서 임원퇴직소득 직업명세서를 만들고 거기서 규정한 금액대로 준다면 송금을 인정하지만 이사회에다가 위임하면 아예 규정이 없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 그렇게 그럼 규정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에는 이론도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자, 퇴직 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에다가 그거의 10분의 1의 건속 연수만큼은 회사의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 그래서 이게 상여금하고 다른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잘 그죠? 규정을 잘 습득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 여기에서 어디까지 했죠? 자, 보시면 죄송합니다. 자, 이제 인정 그죠? 송금으로 인정되는 부분까지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죠. 어떻게? 정관, 주주총에서 위임을 해가지고 만든 임원퇴직, 그죠?
임원퇴직 소득에 대해서 지급 규정이 있다면 그 지급 규정에 따라 준 거는 송금으로 인정. 만약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일정한 산식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까지는 송금으로 인정. 그죠? 그럼 이렇게 인정받은 거를 여러분들이 자 직원한테 이제 임원한테 줄 때 원천 징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식에 의해서 하는 건데 식을 외우기 시작하면 그죠? 외우기만 하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임원퇴직금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2011년까지는요 규정이 있으면 그죠? 규정 그대로를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규정한 그대로를 다 인정해서 퇴직소득으로 받고 자 언제부터 2012년부터요. 2012년부터는 국가가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정해놨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께 자 2012년에서 2019년까지는 3배로 그죠? 인정해줬고요. 2020년부터는 지금 현재까지 2배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도는 여러분께 자 1번이 뭐냐 했더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임원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이라는 건 뭐냐면 그죠? 여러분이 임원퇴직소득 금액이 만약에 10억을 내가 퇴직급여로 줬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2011년까지는 전부 다 인정했다 했잖아요. 그치? 그럼 2011년에 만약에 퇴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죠? 일단 인정되는 금액, 그죠? 지금 인정되는 금액이 만약에 3억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퇴직소득으로 인정. 그러니까 10억에서 그 3억은 당연히 인정.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께 임원퇴직소득 한도의 계산을 하는데 12년부터 19년까지는 3배, 2020년부터는 2배로 했잖아요. 그럼 이거 2개 더한 금액이 만약에 5억 이제 4억이다라고 하면 자 10억을 줬는데 2011년까지는 3억이었고 한도는 4억이었다라고 하면 한도 초과는 그죠? 이렇게 3억이 되더라. 한도 초과 3억이 되니까 이 3억에 대해서는 그래 7억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거고요. 3억에 대해서는 뭐 하겠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1년까지는 다 인정해주고 12년부터는 3배, 2배로 한도 계산해서 인정해주겠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그럼 저 구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이제 2011년까지 여러분 인정해 준다고 했으니까 2011년 12월 30일을 퇴직할 때 퇴직금 지급할 금액이 규정이 있으면 규정한 금액이 딱 있을 거잖아요. 그 규정. 근데 원래는 이걸로 이제 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12월 30일 날 퇴사했을 때 그죠? 지급해야 되는 퇴직소득을 한번 계산해 보는데 만약 규정이 있어요? 그럼 규정이 있으니까 3억 이렇게 해서 규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규정이 없어요? 그럼 규정이 없으면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일정한 산식에 의해서는 인정한다? 일정한 산식에 의해서 인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일정한 산식이 어떻게 총급여에다가 직전연도 총급여에다가 그죠? 1년간의 총급여에다가 10분의 1에다가 근속연수였잖아요. 근데 우리 대표이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회사가 너무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급여를 안 가져갔다라고 하면 그죠? 그럼 총급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규정도 없어? 총급여가 0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11년 동안까지 그죠?는 전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없죠.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5년부터 이런 규정이 하나 더 생겼어요. 어떤 규정? 자, 내가 줘야 되는 금액 전체가 10억이라고 했으니까 그 이제 10억 중에서 그죠? 전체 근무 기간 분의 그죠? 입사일로부터 2011년 10월 30일까지 근무한 기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런 거죠. 자, 입사일이 있고 자, 이게 2011년 그죠? 10월 30일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요게 퇴사일이 있다라고 하면 전체 그죠? 기간분의 자 2011년 기간 요 그죠? 그럼 10억에서 전체분의 요 2011년 기간에 관한 거는 그죠? 퇴직소득으로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기 때문에 요 2개 중에서 여러분께 선택이에요. 그럼 선택이니까 둘 중에 적은 걸 선택해야 될까요? 많은 걸 선택해야 될까요? 그럼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둘 중에 뭐다? 큰 거를 여러분이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2011년 12월 30일 날 퇴사했을 때 그 규정이 있으면 규정되는 금액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죠? 퇴직소득에서 여러분 전체 근무분의 그죠? 2011년까지의 근무 일수에 그렇게 안 분한 금액 둘 중에 큰 금액은 무조건 인정해 줄게라는 거고요. 자,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3배인데 어떤 금액의 3배냐 했더니 자, 2019년부터 소급에서 3년간이니까 이건 딱 정해졌죠. 2017, 2018, 2019년도에 연평균 환산액에다가 10분의 그죠? 1에다가 그죠? 거기다가 곱하기 이제 여러분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 기간인데요.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자 뒤에 보시면요. 딱 정확하게 뭐다 이거는 이제 확정이 됐어요. 기간은 여러분 몇 개월이겠어요? 그지? 96개월로 딱 지정이 됐거든요. 지금 계산하실 때 여러분이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 요 기간 같은 경우는 무조건 96으로 6개월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96 나누기 12 해가지고 그 금액에 뭐 하겠다? 3배까지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뒤에 2020년부터 퇴직일인데요. 그러면 요 퇴직일 기간은 어떻게 2배까지 인정해 줄게라는 거죠. 2배까지. 그러면 어떻게 퇴직한 날로부터 여러분 소급해서 3년간의 연평균 환산액. 그죠? 연평균 환산액에다가 그다음에 10분의 1에다가 그죠? 10분의 1에다가 자, 이런 2020년부터 그 이제 퇴직일까지의 그 어제 근무 기간 나누기 그죠? 12 하고 그거에 3배, 2배까지가 한도액이라는 거예요. 그죠? 요 두 개를 합쳐서 한도로 봐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요, 제 책에서 보시면 이제 여러분 그 계산식에서 예제가 하나 나오거든요. 예제 한번 보시면요. 이 사람은 2010년부터 2022년 10월 30일 날 퇴사를 해서 입사일은 2010년이고요. 2022년 10월 30일 퇴사를 했고요. 퇴직금은 10억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2020, 2021, 2020 그럼 이러지 보세요. 우리가 필요한 급여가 언제 급여 기간은 무조건 여러분 2017, 18, 19는 필요하죠. 17, 18, 19 필요하고요. 퇴사일로부터 소급해서 3년. 근데 이렇게 10월 30일로 제가 조금 편하게 했어요. 자, 12월 22일 날 퇴사를 했으니까 2022년, 2021년, 2020년 이렇게 3개. 그죠? 그래서 3개의 여러분 어떻게 총급여를 여러분이 판단해서 이제 계산해 주셔야 되는 거 하나 하고요. 자, 2011년 12월 30일 퇴사했을 때 정관 위임에 따라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서 여러분 받을 금액이 1억이 있대요. 그럼 자, 요때는 여러분 정관에 위임할 때 어디까지 정관에 위임하라 했어요? 주주총회에서 결정은 돼야 돼요. 자, 그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게 만약에 2011년 12월 30일 퇴사했을 때 1억을 주기로 규정이 되어 있던 거 하나 하고 자,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요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랬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만약에 총급여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금액에서 안 분한 금액도 계산해서 그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개념 한번 잡아보시고 책에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죠?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임원퇴직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10억 받아 있고 그러고 난 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인정되는 금액은 얼마일까라고 봤을 때 자, 12월 31일 날 여러분 어떻게 1억이 일단은 규정상에 있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자, 1억에 대해서 안분해 보는 거예요. 자, 2010년 1월 1일부터 2022년 그죠? 10월 31일까지 그죠? 전체의 근무 그 월수 중에서 자, 입사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그죠? 기간을 해가지고 요 금액이 얼마인데 1억 5,384만 6,154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뭐다? 큰 거.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자 2011년까지 기준이 인정되는 거는 자 1억 5,384만 6,154원이더라 라는 거 한번 보시고 이제 한도 계산해 보셔야 되잖아. 한도 계산하고 했더니 어떻게 2017, 2018, 2019 그죠? 2017, 2018, 2019에 여러분 자 연평균 그죠? 환산액이 얼마냐 했더니
그죠? 연평균 환산액이 얼마요?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자, 2억 2천이었다. 2억 2천이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어떻게 10분의 1, 10분의 1에다가 여러분 어떻게 자, 12분의 96은 딱 고정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에 뭐다? 3배 했더니 5억 2,800이 나오네요. 500 하면 너무 서운하겠네. 그죠? 5억 2,800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2020년부터는 2배잖아요. 2배. 그럼 퇴사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3년이니까 2022년, 2021년, 2020년 있을 거예요. 자, 2000년 그렇게 됐을 때 요 세 개의 연평균 환산액이 얼마냐 했더니 3억 2천이더라. 그분의 10분의 1 하고 그럼 12분의 여러분 어떻게 2020년부터 퇴사일이 언제였죠? 2022년 12월 31일이었으니까 그 기간이 36개월이고 이번에보다 2배더라 라고 하면 자 그렇게 되면 1억 9,200이 여러분 한도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5억 2,800과 1억 9,200을 여러분 더한 게 여러분 한도 금액이 될 거고 이 금액이 뭐다? 어떤 게 7억 2천이 되더라는 거예요. 7억 2천. 자, 7억 2천이 되니까 요거까지 뺐더니 1억 2,600, 15만 3,846원이 한도 초과가 됐으니까 이건 여러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퇴직소득 관련해서 한도 초과에 계산하시는 거 있으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또 수입시기도 중요해요. 수입시기도 중요하거든요. 자,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사한 날이에요. 그지 퇴사한 날. 그럼 퇴사한 날이 꽃표 2년도에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하나 제가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12월 31일 언제 꽃표 2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했어. 근데 퇴직금은 바로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꽃표 3년 만약에 1월 5일자에 지급을 했다. 퇴직금 지급을 했다라고 했을 때 퇴직소득 같은 경우에는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경우에 수입시기는 언제? 퇴사한 날이기 퇴사일이기 때문에 꽃표 2년의 수입시기가 되는 거고요. 자,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으로 보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아유 말도 힘들어. 그죠?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 초과액에 해당하는 한도 초과액.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퇴직소득 한도 초과액. 그럼 이거는 결국은 한도 초과해서 근로소득 보는 거잖아요. 그때의 수입시기는요. 이런 근로를 제공한 날이 아니에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아니고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그죠?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지급됐다라고 한다면 그 근로소득은 꽃표 3년의 기속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수입시기도 잘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될지 그죠?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될지도 잘 아셔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임원 같은 경우에는 보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보수가 반드시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정관이 규정되지 않으면 위임해서라도 규정되어 있어 보수는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보수총액 관련해서 여러분 이제 중에서 상여 같은 건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보통 여러분 때 주총할 때 그죠 보수 한도를 정해놓고 그리고 여러분 이 상여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그 지급하는 규정 얼마 누구 A 임원, B 임원, C 임원에게 지급할 때 그죠? 그 지급하는 거 관련된 규정이 이사의 결의 그 최소 이사의 결의는 있어야지 요 임원의 상여금은 송금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어떻게 임원 같은 경우에 상여금 처리할 때는 그 지급한 규정은 적어도 이사의 결의는 있어야 되는 거. 만약에 결의가 없다면 1원도 송금 처리 못한다는 거 한번 보시는 거고 이와는 대비로 퇴직 관련해서 여러분 퇴직 관련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어떤 거 규정 자체는 어디까지 있어야 돼? 주총에서 위임한 데까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주총 규정에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그죠? 1년간에 총급여에서 10분의 1의 근속연수만큼의 송금 산입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자, 임원의 보수, 임원의 상여금, 임원의 퇴직금 관련된 규정은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